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전통 한옥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2025년 봄날의 따스한 오후, 72세의 이준호 씨와 김미선 씨는 그들의 결혼식을 막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황혼의 나이에 서로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준호는 젊은 시절 성공한 건축가였다. 그는 서울의 많은 건물을 설계했고 그의 작품은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은퇴 후에는 작은 목공 작업실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김미선은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냈다.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그 후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다. 은퇴 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 봄날이었다. 동네 공원에서 열린 벚꽃 축제에서였다. 준호는 손녀와 함께 나왔고 미선은 봉사활동 차 나와 있었다. 우연히 같은 벤치에 앉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벚꽃이 참 아름답네요. 미선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매년 보지만 늘 새롭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약속을 잡고 만나기 시작했다.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미선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렸고 미선은 준호의 진중함과 섬세함에 마음이 열렸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함께 전시회를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러 다녔다. 그들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보고는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준호가 준비한 한옥은 아담하지만 정갈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준호가 만든 목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미선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미선이 요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상을 차렸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 부부로서의 식사였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행도 가고 싶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고 했다. 준호는 미선에게 목공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고 미선은 준호와 함께 요리 수업을 받고 싶다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는 미선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다. 춥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미선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을 보세요. 북두칠성이에요. 준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 정말이네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미선이 추억에 잠겼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미선은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첫 아내와의 사진들, 자녀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이분이 첫 아내분이시군요.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미선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선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선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 후의 외로움,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준호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선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들은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있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준호가 일어났다. 이제 쉬어야겠네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러네요. 저도 조금 피곤해요. 미선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다. 준호가 미리 준비해둔 침실은 아늑했다. 창문으로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미선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고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저 준영이에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래, 무슨 일이니? 준호가 물었다.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대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준영이 급하게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손녀 지은이가 첫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이 되었다. 정말이냐? 드디어 증손자를 보게 되는구나.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다. 네, 아버지도 오실 수 있으세요? 준영이 물었다. 준호는 미선을 바라보았다. 미선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가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미선이 말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준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첫날 밤을 병원에서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다. 괜찮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오히려 의미 있는 첫날 밤이 될 것 같아요. 미선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준호의 아들 준영과 며느리, 딸 준이와 사위, 그리고 다른 손자들도 와 있었다. 모두들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아버지, 새어머니 오셨어요? 준이가 인사했다. 미선은 아직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은이는 어때? 준호가 물었다.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준영이 대답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준호와 미선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격려했다. 미선은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새벽 2시가 되자 드디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환호했고 서로를 껴안았다. 축하해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미선이 준호에게 말했다. 미선 씨도 증조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잠시 후 가족들은 신생아실로 이동했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기를 볼 수 있었다. 작고 빨간 얼굴에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정말 신기해요. 생명이란 게 이렇게 경이로운 거군요. 미선이 감탄했다. 그러게요. 제가 태어날 때도 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손자들이 태어날 때도 이랬겠죠. 이제 증손자까지 보게 되다니 준호가 감격스러워했다. 가족들은 새벽까지 병원에 머물렀다. 지은이도 안정을 찾았고 아기도 건강했다. 준호와 미선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벅차올랐다. 정말 특별한 첫날 밤이었어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앞으로 우리 삶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겠죠. 준호가 대답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쉬기로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 씨,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와 결혼한 거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미선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미선이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동네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다. 준호와 미선의 결혼 소식은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다. 이웃들은 과일과 떡을 가져왔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 좋아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또 다른 이웃이 말했다. 준호와 미선은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웃들은 두 사람의 만남 과정을 궁금해했고 준호와 미선은 수줍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점심 무렵 미선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은퇴한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미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미선아, 정말 축하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뻐. 친구 영숙이 말했다. 고마워.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미선이 대답했다. 친구들은 준호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준호는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고 미선의 친구들은 준호의 인품에 감탄했다. 오후가 되자 준호는 미선을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준호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곳이었다. 각종 목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준호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와, 정말 멋져요. 이 모든 걸 준호 씨가 만드신 거예요. 미선이 감탄했다. 네, 은퇴 후에 시작한 취미인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준호는 미선에게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미선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이건 우리의 첫 작품이에요. 소중한 추억을 담는 상자로 쓰면 어떨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추억을 하나씩 채워가요. 미선이 동의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의 손자들이 찾아왔다. 대학생인 손자와 고등학생인 손녀였다. 그들은 새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궁금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자 민수가 인사했다. 어머, 할머니라고 불러주니 고맙구나. 편하게 생각해줘. 미선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손자들은 금세 미선에게 마음을 열었다. 미선은 오랜 교사 경험으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 이야기, 진로 고민 등을 나누었고 미선은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새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손녀 지혜가 떠나면서 말했다. 밤이 되자 준호와 미선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피곤하기보다는 행복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꿈 같았어요. 미선이 말했다. 내일은 더 평범한 하루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정리를 했다.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돈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특별했다. 밤 10시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침실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분은 달랐다. 이제는 정말로 부부가 된 것 같았다. 오늘은 정말 쉬어야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러네요. 내일을 위해 푹 쉬어요. 미선이 동의했다. 두 사람이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미선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미선이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저 수진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전화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미선이 봉사활동으로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 미선에게 한글을 배웠던 아이였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미선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있니? 지금 갈게. 미선이 말했다. 수지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준호와 미선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미안해요. 또 이렇게 되었네요. 미선이 사과했다.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죠. 준호가 이해심 깊게 말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수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 건물 앞이었다. 수진은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진이 사과했다. 괜찮아.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미선이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함께 살던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서 혼자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내일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 얼마나 필요하니? 미선이 물었다. 2달치 월세예요. 60만 원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있는데 30만 원밖에 없어요. 수진이 울먹였다. 미선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지갑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돈을 건네며 말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어머, 이분은? 수진이 물었다. 내 남편이야. 오늘 결혼했어. 미선이 수줍게 말했다. 수진의 눈이 더 커졌다. 정말요? 선생님이 결혼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수진이 기뻐했다. 세 사람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이동했다. 수진은 자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생활이 빠듯했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수진아,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미선이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다. 제 작업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은 없나요? 목공 작업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준호가 제안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물론이죠.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준호가 격려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은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와 미선은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들은 카페를 나왔다.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준호와 미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긴 하루였네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준호 씨, 수진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미선이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미선 씨가 아끼는 학생이잖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결혼식, 증손자의 탄생, 이웃들의 축하, 수진의 일까지. 평범한 첫날 밤은 아니었지만 그들다운 시작이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도 이렇게 다채로울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늦잠을 잤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미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미선도 곧 눈을 떴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선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네,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는다는 것이 행복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이준호 씨 댁 맞으세요? 택배 기사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축하 선물이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건넸다. 준호와 미선은 궁금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준호의 옛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다. 준호, 늦었지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는 감동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옛 동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좋은 동료들을 두셨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해주니 고맙네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전 중에 미선은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자신의 짐을 풀고 준호의 집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준호는 미선을 도우며 함께 집을 꾸몄다. 이 그림은 여기에 걸면 어떨까요? 미선이 자신이 가져온 그림을 들고 물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거실이 더 밝아 보일 것 같아요. 준호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꾸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간을 만들어 갔다. 점심 무렵 준호의 딸 준이가 음식을 가지고 왔다. 어머니, 아버지, 점심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준이가 말했다. 어머, 고마워. 그런데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니?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이제 저희 어머니시잖아요. 준이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이는 미선에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각자의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을 설명했다. 우리 가족이 좀 복잡해요. 하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준이가 말했다. 복잡한 게 어디 있어? 가족이면 다 그런 거지. 미선이 이해심 깊게 대답했다. 오후에는 수진이 찾아왔다.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선생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어요. 수진이 인사했다. 다행이구나. 앞으로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해. 미선이 말했다. 준호는 수진을 작업실로 안내했다. 목공 도구들을 설명하고 간단한 작업을 가르쳐 주었다. 수진은 열심히 배웠고 손재주도 좋았다.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배우면 좋은 목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격려했다. 정말요? 열심히 배울게요. 수진이 의욕적으로 대답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와 미선은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봄날의 저녁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벌써 결혼한 지 이틀째네요. 미선이 말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준호 씨, 우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다. 두 사람은 급하게 정자로 뛰어갔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봄비는 이렇게 예고 없이 와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기다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비가 그치자 무지개가 떴다. 하늘에 걸린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다웠다. 와, 무지개예요. 미선이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기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오늘처럼 평화롭기를.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 짧은 여행이지만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몇 번 가봤어요. 하지만 준호 씨와 함께 가는 건 처음이니까 특별할 것 같아요. 미선이 대답했다. 저녁을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았다. 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전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작은 세계는 평화로웠다. 오늘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날이 매일이면 힘들 것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밤 9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준호의 손자 민수였다. 할아버지, 내일 시간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준호가 물었다. 사실은 할아버지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도 함께 계시면 더 좋고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내일 오렴. 점심 같이 먹자. 준호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선에게 설명했다. 민수가 뭔가 고민이 있나 봐요. 준호가 말했다. 대학생이니까 고민이 많을 나이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미선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오늘은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은 정말 평범한 첫날 밤이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어제가 너무 특별했으니까요. 오늘 같은 평범함도 소중한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났다. 민수가 오기 전에 장을 보고 점심 준비를 해야 했다. 민수가 뭘 좋아하니? 미선이 물었다. 불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된장찌개도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다. 이른 아침의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정겨웠다. 여기 고기가 정말 신선해 보여요. 미선이 정육점 앞에서 말했다. 그럼 여기서 사죠. 사장님, 불고기용으로 1근 주세요. 준호가 주문했다. 장을 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댁이세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이틀 전에 결혼했어요. 미선이 수줍게 대답했다. 어머, 축하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아주머니가 축하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미선이 불고기를 재우는 동안 준호는 된장찌개 준비를 했다. 요리도 잘하시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되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11시가 되자 민수가 도착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어서 와. 배고프지? 곧 점심 준비될 거야. 준호가 민수를 맞이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미선에게 인사했다. 어서 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다. 점심을 먹으며 민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전공에 대한 회의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최근에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할아버지, 저 정말 건축학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수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준호가 물었다.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작곡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선이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부모님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더 중요해. 미선이 조언했다. 하지만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후회 없이 살려면 한 번은 도전해봐야 하지 않을까.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두 어른의 따뜻한 격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그럼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건축을 선택했지. 후회는 없어. 건축도 나름대로 예술이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준호가 경험을 들려주었다. 점심을 마치고 민수는 훨씬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해보겠다고 했다.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미선이 준호에게 말했다. 미선 씨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교육자다운 조언이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후에는 미선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미술관에 갔다. 준호가 젊은 시절 꿈꿨던 화가의 길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 싶었다. 미술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하며 걸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미선이 한 풍경화 앞에서 말했다. 색감이 정말 좋아요. 저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준호가 추억에 잠겼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림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미선이 제안했다. 그럴까요? 미선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미술관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우리도 민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선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둘이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사교 댄스나 요가 같은 거요. 미선이 제안했다. 사교 댄스라. 재미있을 것 같네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꽃집에 들렀다. 미선이 집에 꽃을 두고 싶다고 했다. 어떤 꽃이 좋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미선 씨가 좋아하는 꽃으로 하세요. 집은 이제 우리 둘의 공간이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미선은 노란 프리지아를 골랐다. 향기가 좋고 오래가는 꽃이었다. 집에 돌아와 꽃을 꽃병에 꽂으며 미선이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그러게요. 미선 씨가 오고 나서 집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병원에서였다. 이준호 씨 되십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정기검진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물었다. 준호는 깜빡하고 있었던 정기검진을 기억해냈다. 네, 가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선에게 설명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해요. 정기검진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좋잖아요. 미선이 말했다. 고마워요. 사실 병원 가는 게 좀 무서웠는데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사도 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미선이 말했다. 좋아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산책하는 건 어때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침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미선이 동의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일 뿐이에요. 미선이 준호를 안심시켰다. 미선 씨가 함께 가준다니 마음이 놓여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선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준호는 그 온기에 안정을 찾았다. 이준호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검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었다. 의사는 준호의 건강 상태가 나이에 비해 양호하다고 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조언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건강하시대요. 미선이 기뻐했다. 미선 씨도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해요. 준호가 말했다. 네, 다음 주에 예약할게요. 미선이 대답했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오전에 공원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내일부터 우리도 여기서 운동해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아요. 아침 7시에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좋아요. 그럼 6시에 일어나야겠네요. 미선이 대답했다. 점심은 공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건강식 전문점이었다. 이런 곳도 있었네요.
음식이 정말 건강해 보여요. 미선이 말했다. 앞으로 자주 와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후에는 수진이 작업실로 왔다. 목공 수업 두 번째 날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와. 오늘은 뭘 배우고 싶니? 준호가 물었다. 저번에 배운 거 복습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 의욕적으로 말했다. 준호는 수진에게 나무를 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수진은 집중해서 배웠고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 속도면 금방 전문가가 되겠어? 준호가 칭찬했다.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미선은 두 사람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를 준비했다. 작업실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저녁 무렵 준호의 아들 준영이 들렀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영이 인사했다. 어서 와. 무슨 일이니? 준호가 물었다. 지은이가 퇴원했어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조만간 집에 모시고 올게요. 준영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다행이구나. 빨리 증손자 얼굴을 보고 싶네. 준호가 기뻐했다. 준영은 잠시 머물다 갔고 준호와 미선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가족이 늘어나니 좋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미선 씨 덕분에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무엇을 볼지 이야기했다. 한라산도 가보고 싶어요. 미선이 말했다. 좋아요. 날씨가 좋으면 정상까지 가봐요. 준호가 동의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았다. 오래된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다. 이 영화 기억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인기 있었던 영화예요. 미선이 말했다. 그럼요.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준호가 추억에 잠겼다. 영화를 보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 더 좋아요. 미선 씨와 함께 있으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선이 말했다. 매일이 특별한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도 미선 씨와 함께하니 특별해져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막 잠들려는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마당을 걸어다니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죠? 미선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일어났다. 조심하세요. 같이 갈게요. 미선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마당에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았다. 어머, 불쌍해라. 다친 것 같아요. 미선이 안타까워했다. 일단 안으로 데려와요. 치료해줘야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준호는 구급상자를 가져왔고 미선은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준호가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안정을 찾았다. 내일 동물병원에 데려가요. 미선이 제안했다. 그래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게 해주죠. 준호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고양이를 위해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우리가 고양이 부모가 되었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예상치 못한 식구가 늘었네요. 준호도 웃었다. 다시 잠자리에 든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정말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이에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계획대로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고양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다. 상쾌하네요. 매일 이렇게 시작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요. 준호가 대답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고양이가 깨어 있었다. 배가 고픈지 야옹거렸다. 아침 먹어야겠구나. 미선이 고양이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의 아침도 준비했다. 아침을 먹은 후 두 사람은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태를 진찰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영양실조와 가벼운 외상뿐이에요. 수의사가 설명했다. 키우실 건가요? 수의사가 물었다.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네, 키울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양이는 이제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봄이는 어때요? 봄에 만났으니까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봄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미선이 고양이에게 말했다. 오후에는 준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초등학생인 손자와 유치원생인 손녀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와 인사했다. 어머,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미선이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아이들은 고양이를 보고 신기해했다. 와, 고양이다. 귀여워요. 손녀가 감탄했다. 이름은 봄이야. 조심히 만져줘. 준호가 설명했다. 아이들은 고양이와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이는 미선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이가 말했다. 저도 행복해요. 가족들이 받아줘서 고마워요. 미선이 대답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항상 걱정했거든요. 준이가 진심을 전했다. 저녁이 되어 준이와 아이들이 떠나고 준호와 미선은 봄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다. 집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봄이 덕분에 더 즐거워졌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봄이를 돌보며 TV를 보았다. 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편안하게 쉬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미선이 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미선의 친구 영숙이었다. 미선아, 내일 동창회가 있는데 올 수 있니? 영숙이 물었다. 동창회? 갑작스럽네. 미선이 놀랐다. 알았어. 준호 씨와 상의해볼게. 미선이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준호에게 설명했다. 같이 가실래요? 제 친구들도 만나보시고. 미선이 제안했다. 좋아요. 미선 씨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준호가 흔쾌히 동의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동창회 장소로 향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미선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미선아, 왔구나. 이분이 새 남편분이시구나.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미선의 친구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동창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옛 추억을 나누고 현재의 삶을 공유했다. 준호는 미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미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미선이가 학창시절에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영숙이 준호에게 말했다. 그럴만해요. 지금도 매력적이신데요? 준호가 대답했다. 미선은 얼굴을 붉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재미있었어요. 미선 씨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준호가 말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미선이 수줍게 물었다. 아니에요. 더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니 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봄이도 우리를 기다렸나 봐요. 미선이 봄이를 안아 올렸다.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춤추고 싶네요. 미선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준호가 일어나 미선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추실래요? 준호가 물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천천히 춤을 췄다. 봄이는 소파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춤추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미선이 말했다. 앞으로 자주 춰요.
사교 댄스도 배우기로 했잖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내일은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에요. 미선이 설렜듯이 말했다. 네, 짐은 다 쌌나요? 준호가 물었다. 거의 다 했어요. 보미는 어떻게 하죠? 미선이 걱정했다. 준이에게 부탁했어요. 잘 돌봐줄 거예요. 준호가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내일의 여행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새벽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렸다. 보미가 무서워하는지 엉거렸다. 미선이 일어나 보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봄아. 그냥 비야. 미선이 보미를 달랬다. 준호도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꽤 세게 오네요. 내일 비행기는 괜찮을까요? 준호가 걱정했다. 아침이면 그칠 거예요. 봄비는 금방 그치잖아요. 미선이 긍정적으로 말했다. 세 식구는 함께 거실로 나왔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다. 이런 새벽도 낭만적이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잠이 든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여행 준비를 마쳤다. 보미를 준이에게 맡기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준호와 미선은 체크인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신혼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미선이 설렜듯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의 첫 여행이니까 신혼여행이죠. 준호가 대답했다.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아름다웠다. 제주도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미선이 대답했다. 1시간 후 비행기는 제주도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공기가 다르네요. 미선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게요.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준호가 대답했다. 렌터카를 빌린 두 사람은 먼저 숙소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미선이 바다를 보며 감탄했다. 여기서 며칠 동안 푹 쉬어요. 준호가 말했다. 짐을 풀고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모래가 따뜻해요. 미선이 즐거워했다. 파도 소리도 좋고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사진을 찍을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진이었다. 저녁은 근처 횟집에서 먹었다. 신선한 회와 해산물이 가득했다. 정말 맛있어요. 미선이 감탄했다. 제주도에 와서 이런 맛을 놓칠 수 없죠. 준호가 대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에요. 미선이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우주가 이렇게 넓다니. 준호가 감탄했다. 준호 씨,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일까요? 미선이 갑자기 물었다. 그럼요. 이 나이에 만나 사랑하게 된 건 분명 운명이에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래도록 별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라산으로 향했다. 등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오랜만에 산에 오니 좋네요. 미선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말했다. 천천히 올라가요. 무리하지 말고요. 준호가 걱정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다. 중간중간 쉬면서 경치를 감상했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져요. 미선이 감탄했다. 그러게요. 올라오길 잘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미선이 불안해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산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안개는 금방 걷혔다. 무서웠어요.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도요. 하지만 함께여서 괜찮았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등산 후에 먹는 밥이 꿀맛이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운동하니 입맛도 좋아져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후에는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았다. 성산일출봉, 만장굴, 천지연 폭포 등을 구경했다.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미선이 감탄했다. 저도 오랜만에 와보는데 새롭네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었다. 제주도의 명물이었다.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미선이 말했다. 내일은 뭘 먹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갈치조림은 어때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아요. 제주도 갈치는 유명하니까요. 준호가 동의했다.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미선이 말했다. 내일도 재미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선이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해변에서 기다리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와, 정말 장관이에요. 미선이 감탄했다.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자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이런 일출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럼 제주도로 이사 올까요? 미선이 농담처럼 물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해요. 준호가 대답했다.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올레길을 걸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길이었다. 걷기 좋은 길이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자연과 함께 걷는 기분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카페였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쉬어요. 준호가 동의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여행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준호가 물었다. 경주는 어때요? 역사 여행도 좋을 것 같아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을에 가면 단풍도 아름다울 거예요. 준호가 동의했다. 오후에는 제주도 전통시장을 구경했다. 다양한 특산물과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봄이 선물로 뭘 사갈까요? 미선이 물었다. 고양이 간식은 어때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사가요. 미선이 말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쇼핑을 했다. 감귤, 초콜릿, 차 등을 샀다. 저녁은 약속대로 갈치조림을 먹었다. 정말 맛있어요. 살이 부드럽고 양념도 딱 좋아요. 미선이 감탄했다. 제주도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마지막 밤, 두 사람은 펜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네요. 미선이 아쉬워했다. 아쉽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봄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도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해서요. 미선이 말했다. 우리의 첫 여행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별이 빛나는 제주도의 밤은 아름다웠다. 다음날 두 사람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 준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준이가 인사했다. 그래? 잘 다녀왔어? 봄이는 잘 있었니? 준호가 물었다. 네, 잘 먹고 잘 놀았어요.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준이가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자 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야옹거렸다. 봄아, 우리 왔어. 보고 싶었지. 미선이 봄이를 안아 올렸다. 집은 준이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다. 화분에는 물도 주고 우편물도 정리되어 있었다. 준이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네요. 미선이 감동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섬세하고 따뜻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녁은 간단하게 해결했다. 여행에 피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맞아요. 함께하는 일상이 더 특별할 거예요. 미선이 미소 지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했다.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에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미선이 석양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우리의 첫 여행 기념으로요. 미선이 동의했다. 보미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함께 사진을 구경했다. 마치 무슨 일인지 아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 보미도 다음에는 함께 가자. 미선이 보미에게 말했다. 고양이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잠자리에 들면서 미선이 말했다. 준호씨, 우리 결혼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정말요? 시간이 빠르면서도 느린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행복한 일들이었어요. 미선이 말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여행 다녀오니 우리 동네가 새롭게 보여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여기도 나름 아름다운 곳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인사했다. 그래, 잘 다녀왔어? 너는 잘 지냈니? 미선이 물었다.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연습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수진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실력이 많이 늘었어. 준호가 칭찬했다. 오전 내내 준호는 수진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고 미선은 그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점심 무렵 준영이 지은과 아기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드디어 왔어요. 지은이 인사했다. 미선은 처음으로 증손자를 안아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정말 예쁘구나. 축복받은 아이야. 미선이 감동했다. 이름은 뭐로 지었니? 준호가 물었다. 하준이에요. 하늘의 준자를 따서 지었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가족들이 모여 점심을 먹으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정말 복받은 집이에요. 수진이 부러워하며 말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미선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후에는 모두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모두 떠나고 준호와 미선은 다시 둘이 되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미선이 말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군요. 준호가 대답했다. 준호 씨 덕분에 저도 큰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미선이 감사해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다. 준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미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각자 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함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네요. 준호가 말했다. 남은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가요. 미선이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보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여엉거렸다. 보미가 왜 그러지? 미선이 궁금해했다. 준호가 문을 열어보니 또 다른 길고양이가 있었다. 보미보다 더 작은 새끼 고양이였다. 어머, 또 고양이네요. 미선이 놀랐다. 보미 친구인가 봐요. 준호가 추측했다. 새끼 고양이는 배가 고픈지 불쌍하게 울고 있었다. 일단 먹을 것을 주자. 미선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새끼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보미는 새끼 고양이 옆에서 지켜보았다. 보미가 동생을 데려온 것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 아이도 우리가 키워야 하나요? 미선이 물었다. 보미가 원하는 것 같은데요?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새끼 고양이도 집으로 들였다. 이제 내 식구가 된 것이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미선이 물었다. 여름이는 어때요? 봄 다음은 여름이니까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봄이 여름이 예쁜 이름이에요. 미선이 동의했다. 봄이와 여름이는 금세 친해졌다. 함께 놀고 함께 잠들었다. 고양이들도 가족이 필요한가 봐요. 미선이 말했다. 우리처럼요. 준호가 대답했다. 잠자리에 들면서 준호가 말했다. 미선씨, 우리 집이 점점 북적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적적하지 않고요. 미선이 대답했다. 맞아요. 이렇게 활기찬 노년도 좋네요. 준호가 동의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여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건강해요. 예방접종만 하면 됩니다. 수의사가 말했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펫샵에 들러 여름이 용품을 샀다. 이제 정말 고양이 부모가 되었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책임감이 생기네요. 준호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생겼네요. 민수가 놀랐다. 그래? 어제 보미가 데려와서 준호가 설명했다. 민수는 고양이들과 놀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할아버지, 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음악하고 싶다고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서 준호가 궁금해했다.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제 진심을 알고는 허락해 주셨어요. 민수가 기뻐했다. 잘 됐구나. 열심히 해야 해. 미선이 격려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다짐했다. 저녁에는 준호와 미선이 함께 요리를 했다. 봄이와 여름이는 주방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요. 미선이 말했다. 맞아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에 사교 댄스 학원에 등록하러 가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아요. 그리고 그림 수업도 알아봐요. 준호가 덧붙였다. 우리 정말 바빠지겠네요. 미선이 웃었다. 바쁜 게 좋아요. 활력이 생기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밤이 되자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있었다. TV를 보는 것도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 정말 좋아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랄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미선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임 있어. 올 수 있니? 영숙이 물었다. 그럼 갈게. 준호 씨도 함께 가도 될까? 미선이 물었다. 당연하지. 다들 너희 부부 보고 싶어 해. 영숙이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이 준호에게 설명했다. 친구들 모임이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미선이 물었다. 좋아요. 미선 씨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잠자리에 들면서 미선이 말했다. 준호 씨, 우리 결혼하고 나서 매일이 새로워요. 그러게요. 70년 넘게 살았는데도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게 삶의 묘미 아닐까요? 미선이 말했다. 맞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호가 동의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두 사람은 교회에 가기로 했다. 미선이 다니던 교회였다. 제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준호 씨를 소개하고 싶어요. 미선이 말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미선 씨 남편분이시군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목사님이 축복했다. 예배 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화목한 분위기였다. 두 분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자전거를 탔다.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달렸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좋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러게요. 젊어진 기분이에요. 미선이 대답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예쁜 카페를 발견했다. 잠시 쉬기로 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미선이 말했다.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제안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후에도 이렇게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당연하죠. 건강 관리 잘하면 20년 후에도 가능해요.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봄이와 여름이가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기다렸구나. 미선이 고양이들에게 인사했다.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자전거를 타느라 피곤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네요.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내일은 뭘 할까요? 미선이 물었다. 내일은 좀 쉬면서 집 정리나 하는 게 어때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봄 대청소를 해야겠어요. 미선이 동의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다음날 두 사람은 대청소를 시작했다. 창문을 닫고 가구를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이건 뭐예요? 미선이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아, 그건 제 젊은 시절 물건들이에요. 준호가 설명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와, 준호 씨 젊은 시절 정말 멋있었네요. 미선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미선 씨도 젊은 시절 사진 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미선도 자신의 앨범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은 깨끗해진 집을 둘러보았다. 집이 더 넓어 보여요. 미선이 말했다. 깨끗해서 그런가 봐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후에는 수진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만든 작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진이 만든 나무 조각품은 정말 훌륭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재능이 있어? 준호가 칭찬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수진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공방을 열고 싶어요. 수진이 포부를 밝혔다. 좋은 꿈이야.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거야. 미선이 격려했다. 수진이 떠나고 준호와 미선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준호의 옛 동료였다. 준호,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어. 올 수 있나? 동료가 물었다. 그럼 가야지. 아내도 함께 가도 되나? 준호가 물었다. 당연하지. 다들 자네 아내 만나보고 싶어 해? 동료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준호가 미선에게 설명했다. 제 동창회가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준호가 물었다. 좋아요. 준호 씨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잠자리에 들면서 준호가 말했다. 우리 정말 바쁜 부부네요. 그만큼 사랑받는 거죠. 미선이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준호가 동의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사교 댄스 학원에 등록했다. 첫 수업이었다. 긴장되네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강사는 친절하게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두 분 호흡이 잘 맞으세요. 강사가 칭찬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상쾌한 기분이었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요. 운동도 되고 좋네요. 준호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이 나이에 아이스크림이라니. 미선이 웃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준호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준이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댄스 수업 어떠셨어요? 준이가 물었다. 재미있었어. 다음 주도 기대돼. 준호가 대답했다.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배워볼까 봐요. 준이의 남편이 말했다.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을 보낸 후 준호와 미선은 봄이 여름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날은 영숙의 집에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미선의 친구들이 모였다. 어머, 두 분 정말 더 젊어 보이세요. 한 친구가 말했다. 사랑하면 젊어진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준호는 미선의 친구들과 금세 친해졌다. 준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선이가 복 받았어요. 영숙이 말했다. 제가 더 복 받았죠?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미선이 물었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미선 씨 친구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니 봄이와 여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기다렸구나. 준호가 고양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미선이 회상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요. 미선이 말했다. 당연하죠. 100년애로 하는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어머, 별똥별이에요. 소원 빌어요. 미선이 급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뭘 비셨어요? 미선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다음 날 준호의 동창회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다. 야,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분이 새 아내분이시구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한 친구가 인사했다. 동창회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옛날 이야기, 현재의 삶, 미래의 계획들을 나누었다. 준호가 제일 행복해 보여 한 친구가 말했다. 그럼 최고의 아내를 만났으니까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미선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 친구들과 잘 어울려져서 저도 즐거웠어요. 준호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작곡한 곡 들어보실래요? 민수가 물었다. 민수는 기타를 들고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정말 좋구나. 재능이 있어? 준호가 감탄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민수가 미선에게 물었다. 정말 아름다워. 계속 노력하면 좋은 음악가가 될 거야. 미선이 격려했다. 민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 돌아갔다. 민수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미선이 말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수가 연주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미선의 정기 검진 날이었다. 깜빡할 뻔했네요. 미선이 말했다. 제가 같이 가요. 준호가 말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미선도 건강했다. 두 분 다 건강하시니 다행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미선이 말했다. 맞아요. 건강해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후에는 두 사람이 미술 수업에 참가했다. 준호가 원했던 그림 수업이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떨리네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처음이라 더 떨려요. 미선이 대답했다. 강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따라 그렸다. 두 분 다 소질이 있으세요? 강사가 칭찬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제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미선이 쑥스러워했다. 아니에요. 개성 있고 좋아요. 준호가 위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림을 벽에 걸었다. 우리의 첫 작품이에요.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저녁에는 지은이 하준이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준이가 많이 컸죠. 지은이 자랑했다. 정말로 하준이는 많이 자라 있었다. 눈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풍부해졌다. 정말 잘 자랐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준호가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미선도 하준이를 안아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기의 감촉이